네, 오늘은 이제 오색 대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본인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찝찝한 것이 이제 냉대하입니다. 그런데 이 냉대하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균에 의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세균에 의하지 않은 냉대하가 더 많습니다. 모르셨죠? 네. 냉대하 그러면 균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색대하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물론 세균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체질적인 요소 또는 몸이 허약해서 또는 섭생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성이 직장인인데 냉대하가 나온대요. 근데 생리 쏟아지는 것 같이 나와서 일하다가 베란간에 화장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삼차 있죠. 네. 인삼차를 며칠 마셨더니 덜 나오더라. 이거 쇼킹한 얘기 아니에요? 네. 대단한 얘기입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인삼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위의 기능을 좋게 해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끌어올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위 기능이 약해서 분비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냉대하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에 있는 필수 호르몬이 새나가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냉대하다 그러면 어우 나 균에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자궁에 무슨 큰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체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섭생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색대하입니다. 오색대하는 뭐냐면요. 그러면 코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투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다 이 오색대하는 특수하게 누렇게 또는 푸른색으로 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색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색대하는 우리가 냉대하 개념은 뭐냐면 각종 유해 세균으로부터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한 분비물이에요. 네.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한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살짝 냉 같은 이런 분비물이 너무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살짝 나오는 듯한 이런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약간 습한 곳이잖아요. 네. 너무 건조해도 걷지도 못해요. 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냉대하다. 불편을 느낄 정도고 옷에 많이 적실 정도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냉대하로 보는 겁니다. 네. 병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네. 우리가 불편한 것을 병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소화가 안 돼 불편해서 한의원에 갔어요. 내가 밥맛이 없어. 이거 불편해. 내가 기운이 없어. 내가 냉대하가 뭐가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불편해요. 기운이 없는 것도 불편하고 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식욕이 좋은 것도 불편하고 네. 말하자면 불편한 게 병이다.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네. 못 알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래가 너무 건조해다가 또 와요. 건조해서 성생활도 못해. 전혀 못해요. 그 병이에요. 네. 지옥이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는 거예요. 마음 상태. 네. 그냥 냉대하다, 분비물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오장육부의 문제가 다 합쳐져서 오는 것이다. 네. 호르몬의 영양, 세균에 가면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양이 많아지거나 냄새가 심해질 경우, 이 냄새가 심해질 경우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냉이 나오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냄새가 심하면 이거는 균에 감염이 된 겁니다. 이건 세균에 의한 겁니다. 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세균에 의한 것도요,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약 먹을 때는 좀 나은 듯 하고요, 다시 그렇대요. 그럴 때 한약을 써보면 정말 똑소리 나게 그렇게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균이 있잖아요. 균이 있으면 그 균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요,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균이 어떻게 돼요? 사멸되는 거예요. 전멸되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안 나죠. 네. 네, 한의학 참 기가 막힌 학문이죠. 네.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균을 직접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균을 직접 죽이려고 그러면 사람 몸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냄새도 안 나고 냉도 안 나오고 가렵거나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사실 이건 음도라 그러고 이게 양도라 그러는데 생식 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네. 어디에 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아니 거기 냄새 나고 옆에 사람들 냄새 맡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거기 냄새가 나는데 그 옆 사람이 그 냄새 맡을까 봐 걱정이 돼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름인데요, 두툼한 이런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네. 근데요, 신정격이라는 침법을 썼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거 맞는 한약도 썼습니다만 네. 우선 신정격을 탁 놓으니까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정신이 바짝 든대요. 하도 그게 신경을 쓰여서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바짝 든대요. 그 좋아진다는 뜻이죠. 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냄새가 심해질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균성인 것이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냄새가 심해질 경우에는 이거는 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입이 써요. 특징이. 입이 쓴 게 같이 나타나요. 아. 그러면서 옆구리가 결려요. 그럼 명치가 거북하고요.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면서 감기 몸살처럼 꼭 감기 몸살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이 균적인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목의 기운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목체는 냄새에 대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개코라고 그럴 정도로 냄새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냄새, 개가 잘 맞잖아요. 네. 개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냉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균적인 냄새가 많이 나온다. 체질이 그래요. 오색대화는 이렇게 냉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색을 띠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균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백대화, 흰색이에요. 흰색은 폐하고 연관돼요. 폐와 연관돼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초의 냉증으로도 오기도 해요. 손발이 차고 하체가 찬 사람들이 하얗게 냉대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황대화, 누렇게 나오는 것은 비위예요. 그래서 비장이 나쁜 사람들은 얼굴이 누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냉도 누렇게 나와요. 예, 자궁 부위의 순환장애. 비위는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강한 산성에 톡 쏘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요. 또 있습니다. 적색으로. 이건 하얘라는 것 같아요. 이건 심장과 연관돼요. 근데 심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냉이 나오는데 갈색으로 좀 죽은 피색 있죠? 그런 색으로 나옵니다. 자궁 내막증을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막증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런 냄새가 나면서 이런 색의 대화가 나오면서 냄새가 나야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청색, 푸른색으로 나오고 이건 간하고 연관돼요. 끈끈하고 비린 냄새가 나요. 비릿해.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냉대야가 나오는데 비릿한 냄새가 나옵니다. 맡아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간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흑대야. 이거는 신장 기능과 연관돼요. 거무트룩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사실 그런 것이 냉대야로 나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뭐 큰 병 아닌가, 암 아닌가,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말은 안 하지만 꽤 많습니다. 근데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도 않고. 뭐 오색대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겁니다. 피와 함께 대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한 악취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건 균성인 것일 경우가 많죠. 오색대야의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오적산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냉해서 하체가 굵은 사람들 냉해서 오는 경우고, 온청열은 반대로 열에서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반대죠. 네. 예, 그래서 위장 허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처방이 안 나와 있는데 위장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위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씁니다. 냉증은 이제 오적산이고요. 화 스트레스 해소가 온청열이고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오색대야인데 같은 오색대야예요. 같은 오색대야인데도 열에서 오는 게 있고 너무 차서 오는 게 있고 네. 또 위장과 관련돼서 오는 게 있어요. 이거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의학이. 이게 검사상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냉대야가 이상한 색깔로 나오는데 그 오래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게 한방적인 치료이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냉대야 치료를 위한 생활 습관,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하의는 자주 입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여성들 바지 팍 끼는 바지 입는 경우가 많죠. 네.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특히 냉대야가 많은 사람은요. 요새는 엉덩이도 다 그냥 드러나는 그런 아주 그냥 끼는 옷을 입더라고요. 이쁘게. 네. 보기는 참 이뻐요. 근데 저 의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여성들이 치마를 입는 거는 통풍이에요. 자연 통풍.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온도, 습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여성은 치마를 입으면 이쁘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좋다. 네. 특히 냉대하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 네. 차가운 곳에 오래 앉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엉덩이가 큰 사람들,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은 차서 그렇게 커진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배가 나오고 엉덩이 크고 허벅지 굵은 사람들은 찬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찬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한다. 날과 찬 것은 노폐물을 쌓이게 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여성 청결제. 어떤 사람은 거기가 청결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균까지, 유해 세균까지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색대야는 특수한 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한의학적으로 오색대야를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속옷에 뭐가 묻어 나온다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엄마들이. 네. 이 어린 아이한테도 이 냉대야가 나타나는 경우도 병적인 건가요? 네. 사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딸 가진 엄마들은 우리 딸이 속옷이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또 거기에 뭐가 묻는다 그러면 여간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도 많이 해보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병적인 현상이고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때문에 냉대야가 나오겠습니까? 어른도 아닌데 성인 같은 행동도 안 했는데 그것은 위장과 관련돼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먹는 것과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기운이 허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먹는 섭생을 잘 지키고
원기를 돋궈주면 아이들이 냉대야가 나오는 경우, 분비물이 나와서 뭐가 속옷에 많이 묻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이것은 몸이 허해서 또는 섭생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섭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을 잘 먹이고 저녁을 가볍게 먹여야 되는데 저녁을 많이 먹일 경우에 속옷에 무엇이 묻는 여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섭생을 지키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면, 그 원인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